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하게 될 내용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고 해서 6번째 챕터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 단원이 그러니까 되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만 조금 암기 형태로 가서 의미만 잘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항분포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그치 조금 전에 확률에서 독립시행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 독립시행이 뭐였니? 라고 하면 독립이라는 뜻을 잘 이해한다면 독립은 뭐야? 영향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립시행이니까 시행이 독립적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시행이라는 건 뭐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사건과 관찰 뭐 이런 것들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을 한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가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의미 자체가 뭐라 그랬어? 여러 번 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독립시행 확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독립시행에서 이제 이항분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에서 우리가 성공할 확률을 그냥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을 얘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을 Q라고 할 거야. 실패할 확률을. 그럼 얘는 뭐야? 1-P라고 결정이 되겠죠. 성공, 이분적 사고를 할 건데 이때 독립시행 확률을 구할 때 여기 봐요. PX는 뭐 예를 들어서 R번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때 확률을 어떻게 구했죠? 독립시행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는데 3번 성공한다. 그럼 어떻게 구했냐면 N번 시행을 하고 R번 성공을 한 다음에 성공하는 게 R번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가 N-R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항상 요때 요거랑 요거의 합이 무조건 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의 합이 시행 횟수랑 똑같아야 돼요. 시행 횟수가 같아져요. 성공 아니면 실패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 어려운 표현으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항분포로 넘어가면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을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문제에서 뭐 구할 수 있다면 계속 구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거 잘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는 그냥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얘가 화살을 쏴서 10번 했는데 5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제 이항분포로 넘어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독립시행을 막 여러 번 하는데 평균이 얼마고 분산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고 몇 번 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번 할 건데 3번에서부터 10번까지 성공할 확률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시행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을 가지고 확률분포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 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암기하기 쉽게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공할 확률 PX는 X라고 할게요. PX는 X.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N이 뭐라고요? 시행 횟수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시행 횟수. 그죠? 컨비네이션. R이 뭡니까? 성공 횟수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P가 뭐야? 성공하는 확률. 그쵸? 성공하는 확률. 성공 확률. 그 다음에 R이 뭡니까? X라고 쓰면서 성공하는 횟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실패 확률. 그 다음에 뭐예요? 실패 횟수가 돼요. 이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야. 됐어요? 자, 그래서 위에 걸로 외우셔도 돼요. 네, 이제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 살짝 지워도 될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행 횟수, 그렇죠? 시행 횟수.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했던 여기에서 변수만 뭐로 살짝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이 아니라 X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그냥 됩니다. 별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됐어요? 그럼 이때 만약에 확률 변수를 X라고 바꿔주고
확률을 P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대한 표가 얘기가 돼요. 뭐냐면 시행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N번 한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한 번도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두 번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는 뭐라고 써요? N 컨비네이션 0 곱하기 P의 0승 Q의 N승. 그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1이면 뭐야? N 컨비네이션을 곱하기 P의 1승 Q의 N-1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N번 다 성공하는 거 뭐예요? N 컨비네이션 N P의 N제곱 Q의 0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총합은 항상 1이고 맞아? 그런데 선생님 이걸 그냥 검은색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야 이게 5만 넘어가도 계산이 안 돼. 평균 구하라고? 시행을 5번 하는데 평균 구하라고? 그죠?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할 건데 이걸 어느 세월에 구합니까? 5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4 뭐 5까지만 해도 괜찮지. 근데 만약에 10번 하면 어떻게 돼? 못해요. 1시간 걸릴 수도 있어. 1시간 걸릴 수도 있어. 미친 짓이지 미친 짓. 그치? 말도 안 돼.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잘 봐. 두 번째 잘 들어. n이 계산이 될까? 이거 계산하는 거 맞아? 정도로 커지면 이때 넘어가지는 게 바로 이항분포 얘기가 됩니다. 이항분포. 이해되세요? 이항분포가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가 그래가지고 B라고 씁니다. N, P라고 쓰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잘 들어. 성공과 실패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B는 NP야. 근데 그러니까 계산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이게 너무 커. 그치? 그러니까 이 큰 표를 그냥 뭐라고 쓰는 거야? 여기다 그냥 축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을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다 쓰기 싫으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 보면은 시행 4번 하고 뭐 성공 확률이 2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시행 4번에 성공 확률 2분의 1 같은 걸로 계산을 해요. 한 3개, 4개 가지고. 그래 놓고선 봐.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구하는 거야.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맞지? 맞지?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4개 갖고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그냥 암기해서 써.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더 이상은 묻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평균, expectation x 또는 뭐 평균이죠. 뭐야? 그냥 NP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이미 알고 있어. 왜냐면 봐봐. 오지선다형 문제를 100문제를 그냥 찍는다고 칩시다. 100문제가 그러니까 프랑스어도 아니야. 프랑스어는 대충 단어가 보이긴 하잖아요. 그치? 안 그래? 그거잖아요. 네이션 하면은 국가 이런 뜻이잖아. 불어라면 나시옹이고 이탈리아어라면 나치오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하면은 영어지만 프로는 뭐야? 인포마숑 이렇게 되는 거고 이탈리아어는 뭡니까? 인포마지오네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단어 연계가 되게 비슷한 국가끼리 단어 연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 언어로 100문제를 본다고 해봐. 하나라도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도 알아볼 수 없죠. 아랍어야, 아랍어. 아랍어는 또 오른쓰기잖아. 못 알아보겠죠. 그걸 100문제 풀래. 그럼 100문제를 그냥 순수하게 찍고 오겠죠. 그러면 평균으로 몇 문제 맞을까? 20문제. 그렇죠. 확률, 찍는 시행 몇 번? 100번. 확률 몇 번? 5분의 1.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평균은 그래서 뭐야? 확률과 횟수를 곱하면 평균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뭐 증명을 합니까? 그지? 근데 이제 분산은 뭐야?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을 한번 곱한 거와 같답니다. 그래서 MPQ 이렇게도 기억해요. MPQ.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갖고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뭐가 되죠? 표준 편차. 루트 MPQ. 그래서 선생님은 뭐 MQ, 뭐 이것도 그냥 그런데 그냥 MPQ. MP가 뭐야? 평균. 이 정도까지만 그냥 쭉 알고 흐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계산이 돼요? 안 돼. 뭐 이런 느낌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갑자기 구하라고 나왔어.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캐치하고 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 강의실에 한 5명이 앉아있다고 쳐요. 5명이 앉아있어요. 여학생이 5명이 앉아있어요. 키가 몇입니까? 라고. 물론 숙녀의 키를 물어보는 건 실례일 수 있지만 통계를 내야 돼. 그래서 너 몇이니? 155요. 너 몇이니? 156이요. 너 몇이니? 170이요. 뭐 165요. 130이요. 130? 130 너무 작나? 아무튼 그럼 5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의 키일 확률은 그냥 5분의 1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키를 다 조사했어. 전수조사했다고 칩시다. 그럼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의 키를 조사했어. 1000만 명의 사람 중에 170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0. 없는 거야, 확률이. 그러니까 로또와 마찬가지죠. 로또는 확률이 840만 분의 1인가 그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귀찮아서 못하겠어. 근데 아무튼 800만 분의 1인가 그래요, 확률이. 뭐 벼락 맞고 한 번 더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또 1등 될 확률이 뭐야? 0이야. 없는 겁니다. 그 번호 하나 맞출 건 없는 거야. 불가능해. 확률이 높아지려면 뭐 해야 돼? 그래서 뭐 3등 같은 경우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범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지. 뭐 내가 아는 분들은 중에 한 명이 이랬어요. 야, 로또 하냐? 그래서 선생님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대박, 막 졸라 좋은 꿈을 꿨어. 그럼 가서 자동으로 5,000원 내지는 10,000원 한 번 하거든요. 좋은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꾸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안 사는데 한 명은 한 번호를 사고 있대. 자기가 정해서 한 번호를 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가훈으로 남겨야 될 것 같다 그랬어. 왜냐면 선생님이 로또의 확률이 대충 800만 분의 1이라 그랬죠.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거든요. 52주야. 7, 5, 35, 7, 24, 364일 나와요. 52주. 그지? 그러면 그냥 대충 50주라고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이니까 1년에 50번 추첨한다고 계산하자고요. 그러면 지우면 얼마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로또에 있는 번호가 조합이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씩 나온다고 가정해서 한 바퀴 다 도는데 몇 년 걸려요? 16,000년 걸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남겼어? 가보로 남기라고, 가훈으로. 그러니까 가훈에 써주는 거지. 3, 7, 11, 42, 36 써놓은 거죠. 엄마 저게 뭐야? 우리 집 가훈이란다. 16,000년 동안 돌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한 번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냥 내키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내 생각이야. 그냥 피셜입니다. 확률이 너무 없어.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행일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시행일 수가 1000만 번이야. 그 중에서 10번 성공할 확률은 0이라고요. 확률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범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산 확률적 변수의 의미에서 이게 시행일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로 바뀌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로서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시행일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정한 확률이라는 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디서부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성공할 확률을 봅니다. 그래서 면적 개념으로 바꿔요. 그래서 n이 졸라 많아. 그러니까 n이 더 커져. 그래서 n이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무한대랑 느낌이 비슷해. 그러니까 n이 터무니없이 커질 때가 있어. n이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n이 충분히 클 때. n이 충분히 크다. n이 충분히 크다. 이때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정규분포로 바뀝니다. 정규분포. 그래서 얘는 여전히 아직 뭡니까? 이산 확률적 변수의 개념을 떼어요. 뭐야? n번 확률이기 때문에 몇 번 성공했을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뭘까?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는 그래서 어떻게 바꿔? 횟수랑은 관련이 좀 멀어져요. 횟수랑은 좀 관련이 멀어지기 때문에 정규분포는 뭐 n분포 또는 노말분포라고 해서 n이라고 쓰시고요. 이때는 뭘 쓰기로 약속이 돼 있냐?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로부터 표준 편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뭐 종분포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종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리고 이게 책에 보면은 얘가 뭐
그 판타스틱한 지수함수, 굉장히 복잡한 지수함수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랑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로서 바뀌는 지점이 생긴다 그랬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얼마를 따지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정규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무조건 뭐로 봐?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그치? 그래서 이쪽 절반의 넓이가 얼마? 0.5. 이쪽 절반의 넓이가 0.5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간을 나눠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평균도 구했고 표준 편차도 구해놨어. 그러면 야 봐봐. M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을 나눠서 범위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고 싶을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확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추정하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때 한 칸을 뭘로 나누는 게 가장 적당할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눌 건데 이 간격을 뭐로 정할까 이거야. 그걸 뭐라고? 시그마로서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는 거야? M에다가 시그마를 한 번 더한 거. 여기다가 뭐? 시그마를 몇 번 더한 거? 2번 더한 거. 그죠? 여기다가 시그마를 3번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넓이를 컴퓨터로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평균으로부터 딱 요거 한 칸의 넓이 1시그마까지가 뭐 0.3413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 다 시험에서 다 나옵니다. 시험지에 다 나오고요. 확률을 다 구해서 나와. 그 숫자는 그때 또 달라요. 3, 4라고도 주어지는 게 있어요. 3, 4, 1, 3인가 그래요. 0부터 2시그마까지 뭐 0.477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해놓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기억이 나는 거고 그게 정확한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네.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구할 이유가 없죠. 왜? 0에서 시그마 하나 뺀 건데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 대칭이야. 그래서 표에서 넓이도 오른쪽으로만 구해놓습니다. 그래서 M에서부터 마이너스 1시그마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대칭, 오른쪽으로 다 대칭 이동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뭐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모든 그래프가 완전히 일치할까 이거랑?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어떤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겨요. 솟아. 근데 어떤 정규분포는 이렇게 옆으로 퍼집니다. 어떤 정규분포는 좀 예쁘게 생겼고. 근데 이유가 뭘까? 얘는 왜 좁을까? 삼포도가 작은 거죠.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쵸?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람 손가락의 개수의 평균. 거의 뭐 10개에 모여 있겠죠. 그치? 11개, 12개, 13개, 14개 뭐. 아니면 이렇게 좀 무섭나? 그치? 아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넓어. 이건 뭐로 갈까? 뭐? 성적? 그래, 성적을 수학 성적 이렇게 퍼져 있겠죠. 그지? 아니면 뭐, 이거 뭐, 눈의 개수. 아이씨, 이것도 좀 잔인한가? 아무튼, 그러니까, 뻔한 거 있죠? 그 대부분 다 그런 거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는 그냥 90%가 다 그렇다. 그럼 모여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도, 그러면 이때, 1시그마까지 간격이 졸라 좁을 거 아닙니까? 개 좁아. 좁아. 이런 느낌인데도, 넓이는 넓었을 때의 넓이와 어때요? 같다고 나옵니다. 완전 일치하더라. 그러네. 확률을 구해봤더니 시그마까지의 간격에서의 확률은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그냥 어떤 평균이건 어떤 시그마건 간에 간격을 이렇게 구분해서 넓이를 구했더니 동일하더라. 어떤 자료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로 바꿔서 풀자? Z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이라고 불렀어. 그게 뭐야? 시그마의 개수. 여기는 시그마의 개수가 뭐야? 0, 여기는요? 1.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 확률을 그냥 표준 정규분포로 해서 다 넓이를 구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즉 평균을 0으로 옮기주고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개수로 나타내준다. 근데 선생님이 0, 1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조건 제곱 써주세요. 알겠죠? 이거 많이 실수해서
여긴 제곱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요것만 좀 잘 기억합시다. Z가 뭐죠? 시그마의 개수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의 개수만 구할 수 있다면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럼 시그마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잘 봐. 여기 지금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M 플러스 K 시그마야. 그래서 우리는 K만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뭘 띄면 돼? 먼저 M을 떼고 뭘로 나누죠? 시그마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죠. 얘가 대표 문자가 X니까 X에서 평균을 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바로 뭐가 나온다? Z값이 등장하더라. 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Z가 뭐라고요? 시그마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좀 제대로 이해한다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고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형이 18번까지인가 있던데 다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못 나갈 것 같다야 아니면 안 된답니까? 그래? 내가 보여주지. 할 수 있다는 걸. 자, 볼게요. 자, 495번이에요. 자, 한 번에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P가 뭡니까? 뭐 0.2라고 봐도 되고 5분의 1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실패할 확률. 그러니까 1-P를 구하셔야 돼요. 타석, 안타 못 칠 확률이죠. 그죠?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야구 선수가 10번의 타석이야. 그럼 10번이라는 건 뭡니까? 시행이 10번이라는 얘기지. 그지? 맞습니까? 이때 안타 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라고 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잘 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PX는 X. 그렇죠? 안타를 쳤을 때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10번 타석했을 때 X번 안타 칠 확률 뭡니까? 10 컨비네이션 X 그지?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 그 다음에 성공 확률 아까 얼마였어? 5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10-X죠. 두 개 더해서 반드시 10이어야 된다고 했어. 이게 뭐라고요? 확률 질량함수야. 확률 질량함수 구하는 거 연습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도와주기도 한다 그랬지? 자, 이때 P가 안타 치는 확률이 9번보다 적을 확률. 10번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1 빼기 P 10이야. 맞습니까? 10번 안타 칠 확률. 그럼 10번 안타 칠 확률이 뭐야? 10 컨비네이션 10이니까 1이죠. 의미 없어요. 자, 그럼 5분의 1에 10승 하시면 되겠죠. 얘는 0승이니까 얘도 의미가 없네. 그쵸?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뭐야? 1-5에 10승, 5분의 1에 10승. 그러니까 답이 뭐야? 4번이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 기억, 그 다음에 해석이 된다면 그냥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유형 두 번째 유형이죠. 자, 499번. 이항분포 B는 10의 P래요. 자, 확률을 그냥 P라고 줬을 거고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4래요. 그죠? 이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평균은 NP,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했는데 그게 4랍니다. 그럼 P는 얼마? 10분의 4니까 그렇지 5분의 2에. 그럼 Q는 얼마? 자, 습관적으로 PQ 구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expectation X제곱은 분산에다가 원래는 평균제곱 뺀 거니까 평균제곱을 더한 거거든요. 맞아. 그러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분산이니까 분산 어떻게 구해? MP가 평균이고 분산은 그렇지 MPQ. 분산은 MPQ예요. MPQ니까 평균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Q만 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뭐 헷갈리면은 잘 봐. MPQ니까 시행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이니까 얘가 4잖아요. 얘가 평균이라고. 평균에다가 Q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평균 제곱 4, 4, 16 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얼마야? 5분의 12 빼기 16 더하기 그지? sorry. 그럼 얼마? 80이죠. 5분의 92가 답이다. 답 2번. 자, 아주 간단하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가끔 물어보면 막 덜컥 뭐지?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어디에 들어있어? 분산 안에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05번 볼게요.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할 때. 자, 이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항분포니까 시행 횟수를 찾아야 돼. 시행 횟수가 몇 번입니까? 반복이죠. 그러니까 4회를 시행한다니까 n이 4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구할 거면 확률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4 컨비네이션 2. 그죠? 맞아? 2개는 앞면 2분의 1의 제곱, 2개는 뒷면 2분의 1의 제곱, 결국은 2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 그쵸?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 6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8분의 3입니까? 자,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3이야. 그쵸? 맞아? 그치? 그럼 여기서 P, X는 X 라고 쓰시면 4,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 성공 확률이 8분의 3의 X, 8분의 5의 4-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동의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애들이 많이 헷갈릴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도 4고요. 여기도 4잖아요. 그치? 이건 뭐야? 시행에서 동전을 4개 던진 거고, 맞아요? 그 4개 던지는 걸 4번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와 이 4는요 다른 거야. 얘는 뭐야? 한 번 시행해서 던져지는 동전의 개수인 거고, 얘는 뭐야? 그 던지는 동전을 세트로 던지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P는 얼마 나왔죠? 5분의 8분의 3. 그죠? 8분의 3. 8로 보여? 고마워. 보인다고 해줘서. 8분의 3. 그러면 Q가 뭐야? 8분의 5. 됐죠? 이제, 맞아? 이걸 가지고도 표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표 생각해봐. 4 컨비네이션 0, 8분의 3에 0승 8분의 5에, 그쵸? 그러니까 느낌상 어때? 이걸 평균을 계산하기가 좀 지랄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지.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야? 아, B. 시행횟수 4, 성공횟수 8분의 3.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을 구하래요. 뭐야? 4 곱하기 8분의 3. 이니까 얼마? 2분의 3이 평균이야. 그쵸? 이게 답입니다. 혹시라도 분산을 구하고 싶다. 그럼 2분의 3에다가 뭐? 8분의 5 한 번 더 곱하시면 되겠죠. 얼마? 16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별거 아니죠.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쵸? 여기서부터 진짜 너무 쉬워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너무 쉬워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왜? 한 번 풀 때 다 풀려요. 배우고 나서 오늘 배운 거 오늘 풀잖아. 그럼 진짜 거의 다 풀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말로 지랄해 놓은 거 빼고는 다 풀리는데 기억이 안 나. 다음 주 되면.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매일 꾸준히 한 10문제 정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다 해야지 보다 매일 꾸준히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이 안 나. 그쵸? 다 아는 것 같은데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알겠지? 하물며 가끔 우리 집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나이 먹어봐라. 뭐였지? 전화한다니까 진짜 와이프.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그럼 되게 걱정하죠. 그쵸?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엄마 우리 집 비밀번호 뭐였지? 이러면서 전화 한번 하면 엄마가 그쵸?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농담이에요. 하면 안 돼. 걱정하신다. 자, 봅시다. 511번이에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로 넘어가고 있죠. 자, 평균과 시그마 제곱,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을 따를 때, 자,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X1보다 X2가 크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 정규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죠? 종 모양. 자, 얘는 뭐라고요? 완벽한 대칭. 그지? 맞아? 완벽하게 대칭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N은 평균의 시그마 제곱.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때 x1과 x2일 때, 자, 어쨌든 어딘가에 x1이 있고 그거보다 큰 쪽에 x2가 있대. 맞니? 그래서 확률은 확률 변수가 x1과 x2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란 뜻이죠. 잘만 읽으시면 돼요. 다시. x라는 놈이 이 두 숫자 사이에 걸릴 확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두 숫자 갖고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숫자 사이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이해하면 돼.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런데 이 사이의 넓이가 x가 1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에서 x가 2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를 뺀대. 이상하죠? 어디서 빼야 돼? 큰 쪽에서 작은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저쪽에서. x1에서 저쪽을 빼줘야 뭐가 남아? 가운데가 남을 거 아닙니까? 얘보다 얘가 크다며.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확률, 2보다 작은 쪽의 확률.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빼는 순서를 바꾸던지 아니면 이렇게 바꿔주던지. 그지? 1에서 오른쪽에서 2에서 오른쪽을 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책이랑 똑같은데 애들이 틀리는 거야. 그쵸? 선생님들이 뭐라고 써놔? 시험을. 책은 요거여서 거짓이었어. 설명 다 해놓고선. 시험 때는 뭐야? 부등호 방향만 바꿔서 내는 거야. 그럼 애들이 봤을 땐 책이랑 똑같거든. 여기만 보는 거야. 1, 2번. 오케이! 틀렸어. 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때그때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짓입니다. 알겠죠? 제발. 이거 책에 있는 거 외우지 말고. 선생님들이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m보다 작거나 같대. 자, m을 기준으로 대칭이라 그랬죠? 평균을 항상. 이쪽과 저쪽의 넓이가 0.5래요. 맞죠? 이거는. 그치? 자,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a에서 왼쪽 넓이랑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 1이래요. 맞습니까? 당연하죠. 전체의 넓이는 항상 1로 나오죠.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 다 적분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좋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야겠죠. 넘어갑시다. 자, 515번 볼게요.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m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확률 변수가 x 사이에 있는 확률이 오른쪽 표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0에서 평균에서 시그마 0.5만큼, 평균에서 시그마 하나만큼, 평균에서 시그마 1.5만큼, 평균에서 시그마 2만큼 옮긴 거.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그냥 대충 종 모양을 한쪽만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반 칸, 한 칸, 한 칸 반, 두 칸 반. 그래서 여기를 m 플러스 시그마, 여기를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서부터 항상 넓이가 나온다고? 평균으로부터의 넓이야. 알겠죠? 자, 근데 60 평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60, 그 다음에 3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확률이 57과 6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 변수가 57과 66 사이. 그럼 이때 얘가 57은 평균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거죠. 근데 표준 편차가 3이니까 뭐야? 그쵸? 한 칸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만큼 마이너스 시그마 한 칸짜리. 그쵸? 이쪽 한 칸짜리.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6은 뭐예요? 60으로부터 시그마 두 칸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m-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를 따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거랑 요걸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죠? 0. 뒤에서부터 가야죠. 5, 8, 1,
8, 8185. 됐어요? 0.818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감이 오시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죠? 자, 519번. 자, 정규분포 n, 그죠?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p, x가 m으로부터 x는 오른쪽 표와 같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3에 53,7 제곱을 따를 때 위의 표를 이용해서 px가 a보다 작을 확률, 맞아요? px가 a보다 작을 0.1587이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평균이 뭐라고 돼 있어요? 53이고 표준편차 7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균이니까 53이 되겠죠? x. 맞습니까? 자, 근데 평균을 기준으로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가 0.1587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53,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당연히 왼쪽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0.5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어서 여기보다 작은 부분을 모두 다 말한다면 확률이 0.5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0.1587이니까 뭐 적당히 여기가 a라는 거고 이 부분의 넓이가 1587, 그죠? 0.1587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대칭점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면 돼요? 0.5에서 0.1587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통계가 가지고 있는 통계만의 연산적 특징이 있어요. 자, 0.5에서 0.1587을 빼주시면 되는데 사실 얘를 이제 내림으로 해서 4, 9, 9, 10을 맞춰줄 거잖아. 그래서 뺄 때도 4, 9, 9, 10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4를 맞추기 위해서 3, 4, 1, 3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더해서 4, 더해서 4, 9, 더해서 9, 더해서 10. 뭐라고요? 4, 9, 9, 10 맞춰주시면 됩니다. 0.3413이 얼마죠? 시그마 한 칸, 그죠?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3413 이런 건. 시그마 한 칸이니까 여기가 원래 53 더하기 7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그렇지, 53 빼기 7 하시면 되겠죠. 46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22번 볼게요.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 n 평균 10 표준편차 2, 그죠? 그 다음에 이때 y는요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4라고 돼 있어요. 자, 따르고 p 12에서부터 16의 사이의 확률 변수가 올 확률이 20에서 k까지 일대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어떤 확률, 어떤 정규분포도 시그마 한 칸의 넓이는, 시그마 두 칸의 넓이는, 시그마 세 칸의 넓이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 과연 몇 칸인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서 12는 평균에서 시그마를 몇 번 빼요? 몇 번 더해요? 한 번 더하죠. 16은요 시그마에다가 3번 더하는 거지. 시그마를 평균에다 시그마를 3번 더한 거지. 그러면 얘도 구조는 똑같을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뭐야? 평균의 시그마 한 번 더한 거고 여기도 평균의 시그마 몇 번 더해야 돼? 3번 더한 거죠. 맞아? 그거 얼마야? 36이네. 아 이렇게 아니 32죠. 이렇게 쉽군요. 좋아.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시그마 한 칸에서부터 선생님 시그마 두 칸까지요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뒤에 있는 놈은 뭐로 나올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부터 마이너스 시그마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처럼 여기 3이죠. 3으로 바꿔도 뭐 똑같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평균으로부터 1 시그마에서부터 3 시그마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애는 어떻게? 반대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시그마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다?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525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35에서 55까지의 확률을 구하랍니다. 맞죠?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지금 Z로 바뀌어 있죠. Z가 뭐라고? 시그마의 개수. 그쵸? 그러니까 아하, 얘가 지금 평균에서 시그마가 10이니까 얼마? 그쵸? 0.5 곱하기 10을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5 시그마고 얘는요? 40에다가 그렇지. 1.5 시그마가 되는 거죠. 40에다가 플러스 1.5 시그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푸냐 이걸 보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보니까 평균이 지금 4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5고 여기가 지금 55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를 표준화해서 Z로 표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표준화를 시키면 자, 먼저 뭘 뗀다고요? 평균을 빼주시면 되겠죠. 평균을 빼주시면 다시 원래는 40에다가 평균에다가 K에다가 시그마 값을 더하게 돼 있었어. 이게 확률 변수로 나타나는 구조죠. 그런데 얘를 가지고 K만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여기서 뭘 뗀다고? 40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 주셔야만 K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쵸? 그냥 단순하게 계속 외우려고만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시그마의 개수만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평균을 빼주시면 되죠. 평균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0.5가 되고, 그죠? 얘는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0.5에서부터 1.5까지 이 부분의 넓이니까 뭐랑 더하시면 돼요? 0.5에서 1.5까지 이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최종적인 답은 얼마? 0.742 6247 맞습니까? 7, 4, 2, 6 6247 맞겠죠.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29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랐는데 평균이 45, 표준 편차가 5랍니다. 그죠? 자,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p 40에서부터 a까지 0.84래. 자, 0.84죠. 0.84. 잘 봐. 그럼 내가 봤을 때 0.84라는 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야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0.84. 그러네. 3이랑 더해야 8 나오고, 그죠? 0.84 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45가 뭐예요? 45에서 뭘 하나 뺀 거야? 시그마를 하나 뺀 거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제 시그마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거야? 3번 더해야 되겠죠. 3이니까. 시그마의 개수가 3인 거죠. 맞습니까? 상수 A 값은 얼마? 60? 돼요? 이렇게 좀 어이없는 문제들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시그마, 평균과 시그마, 평균과 표준 편차. 그죠? 표준화, Z, 시그마의 개수. 이런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대칭성.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는 다 양수화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진짜 눈으로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532번이에요. 자, 6원 이내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정규 분포, 그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6원 이의 성적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수학, 국어는요,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72점의 평균이 표준 편차가 18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74, 그 다음에 16이 표준 편차고, 얘 성적이 85, 92, 88이야. 그러면 점수로만 놓고 보면 수학을 제일 잘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제일 잘 본 것 같고, 국어를 그 다음에 제일 못 본 것 같죠. 점수로만 따지면.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성적은 상대평가죠.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 수학은 등급 얘기하죠. 엄마 2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엄마는 느낌상 2등급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2등 같은 느낌이 받아요. 근데 국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어는 9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수학은 어렵게 나오면 뭐 78점 막 이런 게 2등급인 적도 있어요. 막 80점이 2등급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2등급이라고 얘기해. 혹은 3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어는요 쉽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90점이 4등급인 적이 있어요. 90점인데 4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 9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보다는 백분율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성적도 계산할 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백분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상위 90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중요하죠. 97.8%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백분위가 훨씬 중요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 거지. 자, 첫 번째 국어 점수를 보면 국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평균이 얼마입니까? 70점이고 표준 편차 한 칸이 15점이니까 85점이래. 그쵸? 그럼 요게 시그마 한 칸입니다. 표준 편차 한 칸. 그런데 얘 점수가 딱 정확하게 몇 점이야? 85점과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한 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 점수는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72점입니다. 그 다음에 반표준편차 18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가 막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죠. 그럼 표준편차 한 칸이 딱 18점이니까 여기다 18점 더하면 얼마예요? 90점인데 얘가 지금 몇 점을 맞았어? 92점이니까 표준편차보다 옆으로 가 있어요. 지금 점수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를 한번 보시면 영어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영어 점수가 지금 평균은 74점이야. 근데 표준편차가 16점이니까 시그마 한 칸 딱 가면 얼마? 90점이죠 얘도. 그런데 영어는 88점이야. 표준편차 한 칸보다 앞으로 좀 빠지죠. 맞아요? 그러면 위치상 오른쪽으로 가 있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죠. 그죠? 등급이 높은 거니까 등급이 지금 제일 높은 건 뭐야? 수학이고 그 다음에 국어고 그 다음에 위치, 퍼센트 위치로 봤을 때 그죠? 얘가 제일 못 본 거죠. 그래서 과목별로 6권위의 성적과 반 전체 학생 성적을 비교할 때 상대평가할 때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 순서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영어를 제일 못 봤다. 그쵸? 점수는 제일 높은 게 뭐야? 영어인데 등급이 제일 낮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백분율,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위치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35번 봅시다.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이 67점이고 표준편차는 4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어떻게 써요? 1번. 자, 정규분포는 n분포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평균 쓰시고요. 자, 표준편차의 제곱을 꼭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갖고 장난 많이 친다 그랬죠. 자, 이때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답니다.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한다. A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위의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이 학생이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면 이라고 돼 있죠. 봐봐. 자, 정규 분포니까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완전히 대칭인 모양. 그치? 자, 그러면 평균이 딱 가운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65점 이하면 보충 수업을 한대. 그럼 65점을 딱 놓고 X가 아니라 표준화 시켜야죠. 표준화는 뭐라고요? 평균을 뺀 다음에 0,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뭐로 나눠?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를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0.5니까 잘 봐요. 보충 수업을 받을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빗금친 이하 여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넓이가 얼마입니까? 0.5가 0.19니까 이쪽의 넓이는 0.5 빼기 0.19가 되겠지. 자, 그러면 보충 수업을 받을
학생들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0.5에서 0.19를 빼니까 0.31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얘가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은 얼마야? 0.31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540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이 65kg이고 표준 편차 7kg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답니다. 자, 정기분포 정보가 나왔어요. 65kg, 표준 편차 7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때 오른쪽 표준 정기분포 Z값을 보시고 몸무게가 54.5kg 이상 68.5kg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학생 수가 지금 뭐야? 1,400명이니까 54.5에서 68.5까지 확률을 찾으신 다음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백분율로. 자,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평균이 65고 54.5 대충 할까요? 54.5 68 그렇지. 여기가 뭐 54.5 그 다음에 뭐 6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X가 아니라 뭐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거죠. Z로. 자, 평균을 일단 뺄게요. 65 빼시면 얼마입니까? 54.5에서 65를 뺀 다음에 7로 나눌 거거든요. 얼마죠? 마이너스 0.5 10.5 7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68.5는요? 65 빼니까 이건 좀 쉽네. 68.5에서 65를 뺀 다음에 7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7분의 3.5 0.5네. 그치? 여기 0.5입니다. 자, 그러면 54.5로부터 68.5까지 넓이를 구하는 게 확률인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의 넓이 0.43 플러스 0.19 그렇죠? 그럼 0.62 맞습니까? 0.6이에요. 그러니까 54.5kg에서 68.5까지가 확률이 0.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인원이 1,4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400 곱하기 0.62 하니까 14 곱하기 62. 맞아요? 됐습니까? 아, 8로 끝나는 게 두 개나 있네요. 그죠? 두 개나 있으니까 계산해 봐야겠지. 그치? 자, 그럼 2부터 곱하면 28 플러스 80 64 24 이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868. 답은 몇 번? 2번.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60%로 계산해도 800명 언저리겠네. 그지? 그죠? 그리고 끝이 8로 끝나니까 868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불안하면 직접 계산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544번 볼게요. 자,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답니다. 자, 이때 응시자들의 점수가 평균 310점,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900명씩이나 모집하는 대학이 6,000명밖에 지원 안 했네. 그죠? 되게 유명한 학교가 아닌가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막 몇만 명씩 지원하잖아요. 뭐. 그치? 막 몇백 대 이러잖아요. 그치? 자, 표준 편차 50점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랍니다. 900명이 지금 합격자죠. 그러니까 일단은 합격하려면 일단 첫 번째 합격을 하려면 6,000명 중에서 90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 6,000명 중에 90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60분의 9가 되겠죠. 맞습니까? 60분의 9. 그럼 확률로 따지면 30분의 3이니까 뭐야? 뭐래니? 20분의 3. 그러니까 0.15가 돼요.
맞아? 상위 15%까지만 합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0.15 때문에 이걸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왜 끝으로부터 여기가 15%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따지면 Z값으로 따지면 0이고 여기가 얼마여야 돼? 0.35니까 1.04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잘 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내용이 뭐냐면 Z값이 원래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애초에 Z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Z가 뭐라고 그랬어? 시그마의 개수라 그랬다고요. Z가 뭐라고요? 시그마의 개수였어. 그러니까 얘 가운데는 평균일 거야. 이걸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평균 점수가 310점이잖아. 평균 점수가 310점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50점인데 그거의 개수가 얼마면 되는 거야? 1.04란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막 뒤집어 가지고 막 시그마랑 Z랑 곱한 다음에 M 더하고 이게 아니라 Z가 뭐라고요? 시그마의 개수. 그게 그냥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Z가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그마의 개수. 그러면 최저점이 얼마냐면 310점에다가 50을 곱할 거니까. 뭐냐? 5, 4, 20, 5, 1은 52점? 그래서 362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하려면 커트라인 362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0.15에 낚이면 안 된다는 거. 0.15는 어디? 여기를 말한다는 거. 그치? 그쵸? 아니, 중간에 평균으로부터 15%를 합격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건 아니죠. 최고점으로부터, 그쵸? 상위 15%를 가입시키는 거니까, 표준 정보 분포는 항상 0, 평균으로부터의 넓이를 계산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35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주어되겠죠? 자, 548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갑자기 또 이항분포가 나왔네. 이항분포에서는 뭐죠? B. NP 쓴다 그랬죠. 얘가 뭐야? 시행 횟수를 뜻하고 얘가 성공하는 확률을 뜻한다 그랬죠. 그럼 이항분포에서 중요했던 건 뭐야? Q도 중요했어요. Q가 뭔데? 4분의 1. 성공하지 않을 확률이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얘 Q는 1-P였잖아요. 그치? 자, 이때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X가 1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정규분포로 이항분포에서 너무 많아지면 정규분포가 된다 그랬죠. 지금 횟수가 몇 번이에요? 192번이잖아. 그 중에서 135번 이상 성공할 확률. 저렇게 횟수가 많으면 192번 중에서 100번 성공할 확률은 뭐라 그랬어? 그냥 0이라 그랬죠. 거의 0에 가깝다고. 자, 1000명 중에서 1명 뽑을 거야. 당첨될 확률이 몇 %입니까? 거의 없지. 거기에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조차 안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뭐부터 뭐까지 범위, 연속적 별량으로서의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뀐다 그랬죠. 확률 밀도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따라서 첫 번째 B 192 4분의 3.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NP. 그치? 두 개 곱한 거. 192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계산됩니까? 4로 나눠지겠죠? 4, 16, 4, 8에 3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3, 8에 24, 3, 4, 12, 144. 평균은 144. 됐어요? 그러니까 198번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44번이 성공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MPQ. 그래서 144 곱하기 얼마? 실패할 확률만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30 얼마예요? 6. 36.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가 6이 나오네. 따라서 횟수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정규분포 144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됐습니까? 자, 이항분포 횟수가 졸라 많다 보니까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종 모양을 그리면 평균이 뭐라고요? 144 됩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 135라 그랬죠. 그럼 135가 요쯤이네. 135가. 그러면 144랑 얼마 차이 나요? 9, 그죠? 그러니까 9 차이 나는 거죠. 9를 6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4. 에? 뭐라고요? 2분의 3. 1.5. 그죠? 1.5.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보다 오른쪽, 그치? 큰 쪽. 그러니까 135부터 오른쪽 부분을 말한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럼 여기가 0.5고 1.5에 0.433이니까 0.433이 더하기 0.5 하시면 얼마입니까? 0.933이 확률 0.933이 4번이 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551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진답니다. 시행 횟수를 뜻하죠. 독립시행이겠죠. 얘가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때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거야. 그쵸? 그러니까 1이 나오는 행위를 성공으로 간주한다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P가 n은 720이고 1이 나와야지 6분의 1이에요. 그럼 Q가 얼마입니까? 6분의 5겠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정규분포죠. 횟수가 어때? 720번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100번부터 130번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이항분포로 보자면 720번에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이다. 됐습니까? 평균 얼마? 평균 720 곱하기 6분의 1 그러면 120번. 맞죠? 그 다음에 분사는 120번 곱하기 6분의 5니까 10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 10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정규분포 횟수가 너무 지나치게 크니까 평균은 120이고 시그마는 10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뭐라고요? 종 모양. 자, 평균은 뭐라고? 120.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100번. 그 다음에 130번. 그죠? 좀 쉬운 게, 얘는 쉬운 게 시그마가 10이어서 좀 계산이 쉬워요. 그죠? 몇 칸입니까? 2칸. 여기 마이너스 2겠죠. 표준정규분포로 바꾸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 여기는 1이죠. 그래서 100번에서 130번 사이로 1이 나온다? 확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표준정규분포 얼마? 1, 2, 두 개 더하면 3413과 0.3413, 0.4772 더하시면 되겠죠. 맞아? 그렇죠? 그러면 얼마야? 3413, 4772. 몇 번이요? 2번이죠. 맞습니까? 2번. 됐죠? 0.8185. 이것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볼 때는 이거 두 개 더한 거 뭐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거 두 개 더한 게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많이 나와요. 8185도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쵸? 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쓸데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3.14 곱하기 3 이런 거 외우고 있잖아. 3.14 곱하기 5 그럼 막 외우고 막 얘기하고 있다고. 서로 이게 자부심이었던 애들. 그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지멋대로 나오죠 이거.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 수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이유, 그쵸?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어렵게 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555번입니다.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 임의로 답하다. 찍는다는 얘기죠. 100문제를 찍는답니다. 그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래요. 이때 오른쪽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자, 오지선다형에서 자 봐. 지금 이항분포론 100개를 찍는데 오지선다니까 답은 뭐야? 확률 5분의 1이겠죠? 그러면 평균은 몇 문제 맞아요? 20문제 맞겠지. 5분의 1이니까. 한 번으로 찍으면 20문제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맞아? 그래서 통계도, 수능도 매년 통계가 나와요. 1번으로 찍었을 때 몇 점, 2번으로 찍었을 때 몇 점. 이런 거 내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은 얼마죠? 5분의 4 곱하면 되죠. 얼마? 16점. 자, 시그마가 얼마다? 4점.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지금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맞아? 이때 지금 얘는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뭐야? 라고 말하면 그냥 임의로 점이라고 얘기해 줄게요. 몇 점. 그러면 지금 평균이 몇 점인 거야? 20점인 거죠. 100점 만점에. 그러면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러면 분산은 단위를 쓸까?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분산은 그냥 16이라고 말해줘요. 3포도를 뜻해서.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근데 어때요? 표준 편차는 또 점수 써줍니다. 표준 편차는 뭐라고 얘기해? 4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실제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서 단위를 유일하게 쓰지 않는 건 뭐야? 분산이에요. 그래서 다 점을 써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가 있다면 점을 쓸 수도 있다. 그렇죠. 단위를 갖고 근데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혹시라도 얘기가 있다면 뭐만 단위를 쓰지 않는다? 분산만 단위를 쓰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챙겨두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평균은 20이고 시그마가 4니까 4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지금 평균이 20이고 자, 표준정규분포로 봐야겠죠. 여기 0이고 4.9 나오는 게 2.5죠. 그러니까 여기서 2.5 2.5를 찍었을 때 여기가 0.1% 나온다는 거. 0.01 0.1% 그죠? 맞습니까? 아니지. 미안해요. 1% 상위 1% 맞아. 그러면 지금 시그마가 뭐예요? 시그마의 개수가 2개 반이죠. 시그마가 얼마인데? 4잖아. 2개 반이 얼마예요? 10개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상위 0.1% 맞는 애들은 몇 번? 찍어서 30개 맞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찍어서 100문제에서 찍어서 30문제 맞는 거? 확률 몇 퍼센트? 1%.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A는 얼마? 30개 이상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거 애들이랑 막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보통 객관식만 나오죠. 맞아요? 객관식 20문제 나와서 찍어서 평균 얼마일까? 그럼 생각해보면 객관식 이 항분 보죠. 객관식으로 20문제를 푸는데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평균은 얼마예요? 4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분산은 얼마야? 5분의 16이네. 그쵸? 맞습니까? 표준 편차 얼마겠어? 뭐 나오겠죠. 루트 5분의 뭐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실제로 평균 4문제고 표준 편차가 루트 5분의 4 나오거든요. 그러면 루트 5분의 4니까 대충 루트 5분의 16 하시면 얘가 얼마입니까? 3점 얼마야? 루트 3점 얼마죠? 그럼 얘가 뭐 대충
1보단 크고 2보단 작죠. 그치.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을 확률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문제 더 맞출 확률. 6문제 맞을 확률이 저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답은 뭐? 30 넘어갈게요.